역사는 왕의 업적과 전쟁을 기록하지만 평범한 사람들의 은밀한 밤에 대해서는 입을 다뭅니다. 여러분은 조선의 밤이 그저 적막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건 거대한 착각입니다. 오늘 우리는 실록조차 외면한 조선의 은밀한 비밀을 파헤칩니다. 궁궐안, 왕비가 수십 겹의 치마를 입고 매화틀 앞에서 품위를 지키려 애쓰던 그 시각. 성벽 너머 저작거리에선 오늘날의 클럽보다 더 화끈한 밤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도포자락을 휘날리며 어둠 속으로 사라진 양반들. 그들이 향한 곳은 단순한 술집이었을까요? 아니면 노골적인 욕망의 분출구였을까요? 여기서 잠깐 영상 시청 전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조선은 철저한 신분제 사회였습니다. 왕실은 백성과 용어부터 물건까지 철저히 구별했습니다. 밥은 수라, 잠은 골룡이라 불렀고 화장실조차 매화틀이라는 격식 있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하지만 이 엄격한 경계가 무너지는 유일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술기운이 오르는 조선의 밤입니다. 조선의 밤문화를 지탱한 첫 번째 장소는 목로주점입니다. 널빤지로 만든 긴 상인 목로에 앉아 마시는 오늘날의 선술집입니다. 지객꾼과 서민들이 퇴근길에 들러 탁주한 사발로 시름을 달래던 곳이죠. 안주는 소박했지만 이곳은 신분을 초월한 온갖 정보가 모이는 집결지였습니다. 하지만 밤이 깊어지면 더 노골적인 색주가가 등장합니다. 술과 여자의 웃음이 함께 팔리던 조선판 유흥업소입니다. 이곳의 주인공들은 명확했습니다. 바로 주모와 색주가 여인들입니다. 이들은 밤의 질서를 유지하며 손님들의 비밀을 관리하던 실질적인 지배자들입니다. 다음으로 한량과 양반들인데 낮에는 공자왈 맹자왈을 외치던 이들이 밤이면 은밀한 골목으로 숨어들었습니다. 금주령을 단속해야 할 포교와 나졸들은 때로 뇌물을 받고 밤의 유흥을 눈감아주는 조력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궁궐안, 왕비가 은방울을 흔들어 상궁들에게 화장실 신호를 보낼 때 저작거리에선 신분도 체면도 잊은 채 금지된 술잔을 부딪히는 소리가 밤하늘을 채웠습니다. 조선의 밤은 금기와의 사투였습니다. 국가가 술과 유흥을 금할수록 그 욕망은 더 깊은 곳에서 폭발했습니다. 사실 체면과 본능의 이중생활을 한 양반들은 낮에는 극도로 절제된 삶을 살았습니다. 양반의 삶은 수천 가지 예법에 묶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가 지면 그들은 변장하기 시작합니다. 모행이라 하여 중인의 옷으로 갈아입고 색주가를 드나든 것입니다. 우리는 조선 주막을 나그네의 쉼터로만 기억합니다. 하지만 사료 속 밤의 풍경은 훨씬 자극적입니다. 밤마다 남녀가 뒤섞여 음탕한 노래를 부르고 술판을 벌인다는 상소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색주가는 환경이 열악했지만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이는 풍속을 해치는 것은 물론 전염병 확산의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담장박 색주가에선 욕설과 웃음이 뒤섞인 무법지대였습니다. 이제 누구도 말해주지 않는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합니다. 설계된 유혹과 범죄의 발생. 색주가는 단순한 술집이 아니었습니다. 손님을 빨리 취하게 하려 독한 약재를 섞거나 정신을 잃은 사이 옷가지와 돈을 훔치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심지어 도박판이 벌어져 하룻밤 새 자산을 탕진하고 노비로 팔려가는 비극도 일어났습니다. 영조시대 때는 술을 마시면 목숨을 내놓아야 할 정도로 단속이 심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색주가는 오히려 호황을 누립니다. 단속반인 포교들이 주모에게 뇌물을 받고 미리 단속 정보를 흘려주었기 때문입니다. 포교들은 술집의 뒷돈 흐름을 꼼꼼히 체크하며 자신들의 배를 불렸습니다. 낮에는 고결함을 논하던 양반들이 밤에는 색주가에서 방탕하게 놀고 그들이 남긴 흔적은 다시 금전으로 환산되어 거래되는 기묘한 순환. 이것이 조선 밤거리의 진짜 동력이었습니다. 새벽 4시 통행금지가 해제되는 종소리가 울리면 조선의 밤도 막을 내립니다. 밤새 한량 노릇을 하던 양반은 서둘러 변복을 벗고 다시 근엄한 사대부로 돌아갑니다. 밤새 무거운 술상을 나르며 팔이 저려오던 여인들은 차가운 우물물에 손을 씻으며 다음 날을 준비합니다. 만약 조선의 밤이 투명했다면, 만약 조선이 밤문화를 억압하는 대신 인정했다면 역사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아마 신분제의 붕괴는 훨씬 빨라졌을지도 모릅니다. 왕비는 혼자 화장실도 갈 수 없었고 배설물조차 검사의 대상이 되는 철저한 감시 속에 살았습니다. 과연 그것이 행복한 특권이었을까요? 오히려 이름 없는 목로주점에서 동료들과 탁주 한 잔에 울고 웃던 백성들이 인간적으로는 더 자유로웠을지 모릅니다. 조선의 밤문화는 단순한 일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숨막히는 유교 질서 속에서 잠시나마 숨을 쉴 수 있었던 해방구였습니다.
계급을 나눴던 벽을 술기운으로 허물어뜨린 사람들의 살아있는 흔적입니다. 오늘 살펴본 조선의 밤은 우리가 알던 정적인 이미지와는 180도 다릅니다. 저작거리는 금주령과 예법을 비웃는 색주가와 목로주점으로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가장 사적인 공간인 화장실조차 신분의 상징이었지만 밤의 술잔 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해지려 노력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모든 것을 대접받지만 감시당하는 왕비의 삶과 비록 가난하지만 자유로웠던 백성의 삶 중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는 궁궐9들이 밤마다 비밀리에 행했던 충격적인 의식에 대해 폭로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진실을 파헤치는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사 현미경이었습니다.